자, 여러분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현재 시간 9시가 넘어갔고요. 자, 오늘은 저번에 공개하지 못했던 그 11월 그 수익률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11월 수익률입니다. 실현손익은 96만원이고요. 생각보다 실현손익이 좀 작죠. 좀 작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40만원, 22만원, 15만원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다가 그 이후로 뭐 35,000원, 9,000원, 54,000원, 71,000원 뭐 이렇게 나요. 그런데 옆에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7.7%, 6%, 뭐 4%, 8% 막 이런 식으로 나요. 11월 중순부터 한 종목에 물량이 조금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머지 그 여분의 금액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 금액 자체가 수익률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수익 금액 자체가 조금 낮아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아직 매도를 하지 못했고요. 기대 수익률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한데 아닐 수도 있어서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패턴의 차트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11월도 역시 손절 없이 이렇게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식 관련 영상을 찍기 전에 혹시 입금자명 전은선님께서는 저한테 메일을 한번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 전은선님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전은선님 꼭 저한테 메일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그 조건식 관련해서 아주 처음부터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주 처음부터. 그런데 조건식 관련해서 기초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뭐 이게 양봉이고 뭐 이게 음봉이고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의 기초 지식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정도의 기초 지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의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런 음봉이나 양봉의 형태를 보게 되면 대략 그 방향성을 약간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뭐 이름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남들이 이걸 어떻게 부르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나중에 공부를 좀 더 넓게 할 때 그때 필요할지 몰라도 내가 당장 이해할 때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차트는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그 뒤에 거래량이 확 늘어나게 되면 이 자연스럽게 그때 당시에는 거래량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여도 자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로 갈수록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더 적게 보이는 그 상대적인 시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분석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시간의 흐름대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봉의 형태, 양봉이건 음봉이건 봉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빨간 건 양봉이고 파란 건 음봉인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양봉에도 형태가 조금씩 있어요. 형태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망치형이라든지 아니면 영망치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석형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의 이름들이 많이 붙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대략적인 이 봉이 나왔을 때 이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열려있는 이 MH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아무 상관없는 차트입니다. 그냥 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연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망치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락 추세에서 많이 나와요. 하락 추세에서 이 반전이 나오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씀드리면 하락하고 있는데 망치형이 나왔다 그러면 물량을 계속 잡아서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절대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망치형입니다. 여러분들 종가와 고가가 동시에 끝나는 경우가 가장 깨끗한 망치형이고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지울게요. 꼬리가 길고 이 몸통이 좀 짧으면
가 길고 몸통이 좀 짧으면 조금 더 잘 맞아요. 이런 형태의 망치형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상승 추세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상승 추세가. 이 망치형을 거꾸로 놓은 거예요. 망치형을 거꾸로 놓은 게 영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는 그 뭐 윗꼬리가 길진 않습니다만 요런 거.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물량 소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량 소화한 경우. 이런 차트가 바닥권에서 나오게 되면 상승할 확률이 조금 있어요. 망치형보다는 높진 않은데,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왔는데, 제가 여기로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게 이거예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비석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그 대부분 매수 신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죠. 상한가 이미 물량 엄청 쌓여 있을 거고, 바꿔 말하면 이 다음날 고가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뭐 요런 거 우리가 뭐 십자형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봉의 형태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구간에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요 부근에서 나왔다고 한다라면 요거는 꺾일 확률이 있어요. 꺾일 확률이. 이거 뜨고 다음날 긴 음봉에 뭐 거래량 터진 게 나왔다고 한다라면 그때는 조금 물량이 소화돼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뭐 그 밖에도 뭐 양봉과 뭐 음봉이 같이 합쳐져서 뭐 샛별형이라든지 뭐 흑산병, 적산병, 적산병은 빨간 거 연속 3개예요. 뭐 흑산병은 음봉 3개 연속이고요. 뭐 상승 지속형이라든지 뭐 하락 지속형이라든지 뭐 이런 패턴의 여러 가지 그 패턴의 봉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요 정도만. 우리가 조건식으로 매매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봉의 형태는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음봉의 길이와 양봉의 길이와 그리고 거래량이에요. 이게 더 훨씬 중요해요. 얘가 뭐 영망치가 나왔든지 뭐 망치형이 나왔든지 도지가 나왔든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거래량과 이 봉의 길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얘기예요. 뭐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죠. 뭐 샛별형이건. 근데 그런 것보다 거래량과 봉의 길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바닥에 깔아놓고 조건식 보조지표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오늘은 그 봉에 대한 형태는 제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봉에서부터 너무 복잡하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봉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좀 길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영웅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상단 메뉴로 보시게 되면 조건 검색이라고 있어요. 이 조건 검색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 창에 보시게 되면 조건식, 추천식, 내조건식이라고 있어요. 이 중에 조건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범위 지정부터 시세 분석,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재무 분석, 순위 분석, 이렇게 총 6가지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돼요. 여기에서 자, 오늘은 맨 먼저 여기 범위 지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범위 지정. 이게 자칫하다가 내용을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찝어드릴게요. 물론 제가 찝어드린다고 해서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걸로 찝어드릴게요. 일단 범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주식수예요. 상장 주식수. 그 다음에 뭐 액면가라든지 상장일 뭐 이런 것들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매매하는 그 패턴의 방향성이 이 뭐 액면가라든지 상장일 뭐 증거금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주가 범위라든지 뭐 유통 주식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 대금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꼭 지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상장 주식수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 상장 주식수가 1억주 있죠. 1억주 이상 깔린 주식들은 더군다나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종목들,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1억주 이상 깔린 종목들, 뭐 물론 코스피 상단에 있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말고요. 우리는 대부분 그 변동성이 조금 더 큰 코스닥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장 주식수가 너무 크고 대주주의 범위가 너무 적게 되면 이 변동성이 별로 크지가 않게 돼요. 위아래로 꽉꽉 차 있는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 자체가 확 줄어들 수가 있어서 이 상장 주식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장 주식수가 너무 적게 되면 내가 매수하기도 힘들고요, 매도하기도 힘들게 됩니다. 변동성은 커지지만 내가 들어갔다 나오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주식수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래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조금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영상은 초보를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당일날 물량이 실렸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뭐 1%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거래량이 뭐 10만 주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 바닥을 긁어내는 조건식이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 낮아도 컨택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등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노리는 경우에는 거래량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돼요. 자, 여러분들 1% 조건식 있죠. 바닥을 긁어내는 1% 조건식. 그 1% 조건식과 이 시가총액 있죠. 이 시가총액을 섞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주가가 2배 이상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나머지 조건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동안 안 했던 2% 조건식 검증도 같이 해드리면서 그 2% 조건식에 들어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